자기의 가족이라든가 친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멀어져가는 그런 방식으로부터 그걸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방식이 굉장히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두 캐릭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관객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라든지 뭐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말씀 주시고 싶으신 것도 괜찮고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연출님이랑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연출님한테는 그 낙이랑 시즈토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번거지를 쓰고 나오는데 처음에만, 그러니까 앞장면에만 쓰고 나오고 뒤에는 안 쓰고 나오는데 혹시 번거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했고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다 살면서 이제 시즈토처럼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막 겪는데, 보통 막 삶과 죽음 같은 걸 겪는데 거기서 이제 오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즈토처럼 애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슷한, 예를 들어서 같은 뭐 저의 아빠가 죽거나 엄마가 죽거나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에지토처럼 그렇게, 아니 시즈토처럼 애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사실은 타고나는 뇌가 다른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한 사람이 덤덤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기억이. 그 모자는 첫 번째 씬에서 이제 시투가 들어올 때는 이제 여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 이렇게 여정을 의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가 계속 모자를 쓰고 있으면 배우 얼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표정도 연기하고 있는데 방해받을 것 같아서 좀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짧은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기도 했지만 비옷을 입기도 하고 비옷으로 이렇게 후드를 쓴다라든지 이렇게 시간의 변화를 계속해서 좀 주기 위해서는 같은 복장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뭐라도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퀴오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이제 교도소에서 출소를 해서 지금 이제 현실 감각이 굉장히 없는 상태. 내가 남편을 4년 전에 살해를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남편의 사체를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현실 감각이 없어서 여기가 지금 어디지? 하고 이끌리듯이 그 남편이 죽었던, 남편을 죽이게 됐던 자리에 이제 처음 오게 돼서 그 등장이 되게 보면 이렇게 되게 좀 길게 가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를 되게 이렇게 템포를 좀 느리게 해서, 저기 올라가서 이제 모자를 떨어뜨리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 뭐 죽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제 자기 자신이 내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발을 이렇게 헛디딜 수도 있겠다,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겠다, 내가 과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걸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미지로 모자를 이제 떨어뜨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이렇게 느끼게 하긴 힘든데, 하여튼 저 여인의 삶에서 뭔가 좀 범접하기 힘든 어떤 순간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쓰고 있던 모자를 떨어뜨리면서 존재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그 순간, 그렇게 모자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뇌 구조의 차이를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마다 이제 타인으로부터 오는 어떤 호감이라든가 존중, 그런 어떤 사회적 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회적 보상에 반응하는 정도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 민감도라고도 얘기하는데, 뇌 구조에 대해서는 뭐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유전적인 차이는 있을 거라는 믿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도파민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보상에 대한 민감도를 굉장히 많이 크게 결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아까 얘기했던 그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이 뇌에서 작동하는 그런 강도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오는 보상의 신호,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칭찬을 받을 때, 내가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감을 받을 때 거기에 훨씬 더 큰 보상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국엔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애착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가족이 아닌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닌 그 외집단 사람에 대한 어떤 혐오감도 같이 또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 어떤 죽음들을 좀 차별적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결국 시즈토는 그걸 이제 거스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진행하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부산아트센터 팟캐스트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늦게 말씀드려가지고 잠깐 깜빡해서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해주실까요?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연 연극 잘 봤습니다. 전 연출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연출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타성의 범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건데 연출자님께서 이 공연하신 이 연극은 일반적으로 드라마적인 연극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무엇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극을 연출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 자갈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배우님께서 이 자갈을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돌은 연습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나오키 군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저 어릴 때 이렇게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뭘 보면은 흙을 묻고 항상 그 위에 저는 돌을 올려놨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일까 생각을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뭐가 묻혀 있으니까 밟지 말라고, 여기 소중한 뭔가가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다니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올려놨었던 것도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가다가 맞다, 저기 내가 누군가를 묻어놨었지, 맞다, 저기 그때 그랬었지 하고 기억하게 했던, 그래서 비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놀이터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산이나 이렇게 아니면 좀 잘 모르는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하고 꼭 이렇게 돌을 올려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혹은 이렇게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그게 기억하는 것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임술님이 이 사용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무대에 이제 나와 있는 오브제들이 약간 뭐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유품이라든지 어떤 추모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돌 같은 경우도 이제 추모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저 돌에서 나는 소리나 어떤 질감이나 뭐 돌가루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사라지는데 돌은 되게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이 사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살고 돌은 영원한데, 그 우리의 어떤 유한성, 어떤 돌은 어떤 저런 물질들은 훨씬 더, 그리고 우리도 저런 돌가루 같은 물질성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상에 있는 데는 별로 이제 눈여겨 안 보지만 저게 무대에 딱 있으면 아까 방금 하셨던 대로 이렇게 의미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저거를 한번 공유해봤으면 싶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타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작품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너무 자기애가 빠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데서부터
저는 이타주의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 막 그 시즈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초인적이라 그럴까? 자기를 정확하게 사랑한다기보다는 자기를 너무 이렇게 좀 확장한다 그럴까?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사쿠야 그 인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사람도 자기애를 만약에 가졌더라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여인 그 유키오도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유키오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있는데 자기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이타적이 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를 정확하게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것 같다. 이타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대로 된 이기주의가 저는 이타주의랑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타주의란 말을 들으면 일단은 부담이 먼저 오죠. 아주 자기를 버려야 될 것 같은, 자기를 희생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부담이 먼저 오는데 저는 이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관객들이 체험했으면 싶은 거는 작품이 워낙 불편해서 이 희곡이나 소설도 그렇고 생각은 많이 하게 해주는데 되게 이렇게 그런 이타적인 사람을 보거나 또 너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그 작품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불편함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이라서 객석도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대방 관객을 항상 의식하면서 배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배우도 상대방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의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극장 안에다가 무대 안에다가 객석을 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보통 연극 볼 때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셔가지고 조금씩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쉬셔야지 볼 수 있으니까 다음을 쉬어야지만 한 번 정도는 한 장면 정도 쉬어야지만 다음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고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죽음에 입각해서는 좀 평등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앞두고 있으면은 사람이 이제 좀 이기적인 심리보다는 좀 이렇게 나도 저 타인도 어차피 우리는 하나의 생명이고 죽음에 있어서는 살아있는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보다도 죽음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는 되게 이렇게 같지 않나. 그래서 모두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불편함의 어떤 시간 속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또 계속 예.